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통일 일꾼, 이 시대 참 박근인, 이 시대의 참 낙천인, 이 시대의 참 폭발인, 이 시대의 참 친절인, 이 시대의 참 통찰인, 청정 정청래를 YTN 라디오 연합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유튜브 계정 틀고 있어요. 아, 본인 정청래 TV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54,000명 아, 상당하네요. 돌파. 예, 네. 예. 네. 5만 명 돌파 축하드리고요. 네. 앞서 일부 인터뷰에서 SBS가 보도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네. 그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 우선요. 예. 공개적으로 투기를 한 사람은 없죠. 예. 손혜원 의원이 2년 동안 목포뿐만 아니라 순천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그리고 도시 재생 그리고 그걸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걸 위해서 마포 지역군데 하여튼 그런 데를 더 많이 다녔어요. 예. 그래서 마포 구민들이 조금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작년 8월 12일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포 MBC에 한 10분 가까이 자기가 왜 목포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공개적으로 다 밝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카한테 내가 사줬다. 증여세 내고 그리고 나도 나전칠리 박물관 이쪽으로 옮겨올 생각이고 예. 그런 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됐으면 그때 문제가 됐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데 저는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아까 그 황평호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손혜원 의원이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이 좀 어렵고 그러면 거의 키우다시피 하고 뭐 시집도 보내고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을 해서 자식한테 돈을 줄 때도 증여세를 내고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카를 그쪽으로 이제 보낸 거죠. 이제 투기 목적이라면 뭐 다른 뜨는 지역이 많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카를 보내면서도 2017년인가 SNS에 썼죠. SNS에 다 썼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목포로 내려보낸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를 원래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역이었대요. 이제 원석 같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붐업을 하는 차원에서 조카들도 내려보내고 막 이렇게 지인들한테도 권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다가 다시 되팔고 시세 차익 노리고 그랬으면 투기일 텐데 본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왜 그런 데다 집을 사냐.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있지 않냐. 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거에. 국회의원이 그럼 자기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것은 이제 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손혜원 의원 논란 투기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야당이 이걸 활용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뭐 지역구니까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와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와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뜻을 좀 표하는 게 좋겠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손혜원 의원 측은 결국 자기가 표적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역시 그 토건 세력의 반발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사업을 할 군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리 중심으로 그 외국인 묘지도 있고 그렇지 않 절두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약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목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지금 손혜원 의원 또 서영교 의원 논란에 대해서 당 차원의 긴급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지켜봐야겠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회의원들은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SBS 참 이례적이었어요. 국회의원 한 명을 타겟으로
네 꼭지를 14분 이상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갑시다. 네.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일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계속 북한하고 만나자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거부한 상태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는 실무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실무회담을 하자는 것은 예를 들면 핵 리스트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실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북측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신뢰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그 리스트를 내놨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못 믿겠다. 다시 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회담을 사실은 북쪽에서 좀 완강하게 거부한 것 같은데 실무회담을 한다면 김영철 폼페이오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급은 이제 비건이나 최선 이렇게 급에서 하는 건데 폼페이오 김영철이 만난다는 것은 실무회담에서 합의 볼 사항이 있다. 예. 그리고 합의 본 것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퍼포먼스, 사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를 만나서 간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뜻이고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낸다는 청신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실무회담 하는 겁니까 그러면? 투트랙을 한 거예요? 회담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영철 폼페이오 선에서는 제목 같은 걸 이제 뭐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제목을 최선희 차원에서 합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런 외신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답신이 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갈 때 그걸 들고 가겠죠 만약 간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다는 뜻이죠. 그럼 면담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친서 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뭐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친서가 됐든 뭐 아니면 비공개 대화가 됐든 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죠. 예. 정 의원이 저번 시간에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베트남을 제안했다. 북한에 이미. 네.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베트남에서 열린다는 것은 더 큰 성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북한과 베트남의 공통점이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두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국교를 수립한 다음에 개혁개방 정책, 도이모이가 성공적인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베트남 모델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베트남 모델로 가겠다는 그런 베트남 모델은 뭐냐?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고요. 경제는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북한식 사회주의 이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이 먼저 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교 수립 이후에 미국이 베트남을 엄청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IMF에 가입을 하려면 1년 6개월, 2년이 걸리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줬어요. 예. 그런 이제 세계은행이라든가 IMF 이런 데 이제 가입을 해야 회원국으로서 뭐 외자 유치를 하기도 이제 쉽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북한으로서도 베트남처럼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베트남에서 하기를 원하고 미국에서도 베트남에서 원해서 하게 된다면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베트남도 좋아할 거고. 베트남 당연히 좋아하죠. 확실히 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미 정상회담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적인 빅 이벤트는 어느 나라도 유치하고 싶겠죠. 예. 근데 이제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고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다 있다고 하니 있으니까, 예. 의전과 경호도 같이 면밀하게 협의할 수도 있고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베트남에서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르면 체제 유지가 되면서 경제 발전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베트남이 부러운 것이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호치민이 완전히 베프예요. 절친. 예.
근데 호치민은 지금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예. 건국의 아버지로서. 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을 하더라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건국의 아버지로 건재하기를 원할 거예요. 계속 영웅으로 남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보면 베트남이 부러울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 북한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과 우리는 전쟁을 했지만 네. 베트남이 우리랑 잘 협력해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또 북한한테 보여줄 당연히 생각이 보여주고 있어요. 싶죠.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 하게 되면 저는 희망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있을 수도 있는데 김정은 트럼프가요. 베트남에서 가장 경제로 발전한 지역을 한 군데를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공동 식찰.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우리 도보다리에서 대화했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상을 한번 보러 간다. 공동 식찰한다. 이거는 뭐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라는 것을 그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없겠죠. 예. 정상회담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뭐 언론에서는 2월 말 3월 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급하게 진행되면 1월 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1월 말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2월 16일이거든요. 예. 우리가 설날이 2월 5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예측은 설과 2월 16일 사이에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과 2월 15일 사이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도 어느 정도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요. 의제들이 거의 다 합의됐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인식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악수하고 덕담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고 정상회담이 이제 일시 장소가 확정 발표되면 그때 이미 뭐 합의될 건 다 합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미국인의 안전만을 고려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ICBM 이 부분만 받고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정도로 협상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게 국제 질서라는 게 합리성과 뭐 이성 이런 게 없거든요. 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엔 안보리 5개국만 갖고 나머지는 못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북한은 4개 행동을 했는데 미국은 0.5개밖에 안 했어요.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4개를 행동했는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어긋난다. 근데 이것만 고집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 희망사항은 ICBM을 미국이 제일 원해요. ICBM 몇 개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금강산을 주고받는. 네, 그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개문 발찬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김영철이 내일 티켓을 끊었다고 하니까는 뭐 미국으로 가서 폼페이오를 만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다만 아직 미국 측에서는 미국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강산이 공통 분모일 수 있는 게 금강산 개성공단은 원래 대북 제재 예외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이제 폐쇄함으로써 다시 열 때는 대북 제재에 이제 걸리게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금강산은 관광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것은 대북 제재가 일단 관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이 가장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주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원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유해 송환하잖아요. 그럼 유해 송환을 한구하면 35,000달러를 주게 돼 있대요. 그 비용은. 그럼 미국이 달러를 주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예. 그러면 그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스스로도. 예. 그래서 가장 풀기 쉬운 것은 또 미국 국내 정치 상황상 반대를 하고 있으니 가장 소프트하게 풀 수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SNS든 뭐 기자회견든 뭐든 이렇게 침묵을 길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뜸들이기죠. 네. 본인이 이제 뭘 발표하려고 그러면 또 주목도 받아야 되고 예. 또 노벨 평화상 또 1월 달까지 후보자 접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뭐 그런 부분은 뭐 아주 영민하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라 하는데 혹시 이게 북미 정상회담 진행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뭐 좋은 조건은 아닌데 뭐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못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트럼프니까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답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밝혔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답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우리 정부에게 귀뜸을 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미국하고도 양해가 됐던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 북중 이 4개국이 긴밀하게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만일 뭐 2월이나 3월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답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을 뭐 4월, 5월에 뭐 북한, 남한 이렇게 뭐 초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리즈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중 관계, 그래서 그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런 국제 뉴스로 아마 올 상반기는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는 좋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게 김정은의 입장인 걸로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았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뒷배경이 있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위를 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 트럼프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집권 초반기에 중국이 계속 어떻게 보면 꼬마 취급하고 안 만나줬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G2 국가 그리고 조중 혈맹 관계인 중국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기록 영화도 막 틀고 그러던데 어쨌든 국제적인 위상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그런 면에서는 북한한테도 굉장히 좋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벌써 끝났습니까? 뭐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이 술술 잘 풀리시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손혜원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해야 되나 그걸로 했는데 다행히 박지원 의원이 좀 그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손혜원 의원이 투기할 사람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뉴스 리포팅이 나올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1월 26일. 네, 1월 26일. 오후 4시에. 오후 4시. 공개방송. 상암동 YTN 본사 1층 공개홀에서. 예. 저분이 왜 저렇게 잘하냐면요. 요건에 대해서 진행자인 저와 상의 없이 네. 담당 PD와 정청래 의원 간의 상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번개. 예. 정청래 TV로서는 번개고요. 예. 그리고 YTN으로서는 뭐 신년 특집 특별 방송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300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이들 오시고요. EJ에서도 좀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 팟캐스트에서도 많은 분들 초대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뭐 입장권도 필요 없고 하니까 그냥 오시면 되고요. 1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토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화요일이라고 하셨어요.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YTN 상암동 1층. YTN 본사 1층 공개홀. 예. 그 공개방송인데 정 의원 나오시고 또 정세현 전 장관 나오시죠? 이종석 장관도 나오신다고 그러고. 어우, 스타들이 총출동하네요. 개그맨 강성범 씨도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가수 민들레 씨도 나오고. 네. 저보다 역시 더 잘하시는군요. 네, 재미와 의미가 있는 네. 아주 훌륭한 공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팟캐스트 미르미디어라고 회사라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많이 만드는 회사죠. 네. 거기 있는 EJ 청정구역. 예. 수다맨. 예. 거기서도 다 올 거죠. 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정면승부하고 조인트 네. 해서 공개방송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들도 저도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래요. 2시간이 넘는 토크 콘서트 공개방송이니까 많이 오시고요. 그 유튜브 유시민 전 의원 하자마자 뭐 20만 돌파 막 그러던데 지금 60만 돌파. 부럽지 않습니까? 정청래는 정청래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따박따박. 예. 네. 10만이 목표죠 일단. 현재 5만 4천이니까요. 예. 올해 20만. 올해 20만. 네. 그럼 상반기에는 10만 명 돌파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 정청래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YTN 공개홀에서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공개방송 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꼭 참석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있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